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미국 주시장이 예상치 못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반복되었습니다. 예, 사실상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국면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또 투자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원론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라는 변수가 도입이 됐을 때 오히려 좀 많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퀄리티 팩트에 관심을 좀 초점을 좀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금리 하락이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하락이 이 원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정리는 해놨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조차도 기본적으로 금리 하락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서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개념하에서 결국 실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비중을 줄여놓고 상황을 관망하는 거 하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진입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미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험자산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한 팩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면서 이익을 배가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안전자산으로 도피했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험자산 내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공교롭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합니다. 현재 기업 실적은 64% 기업이익은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골드만삭스, 펩시콜라,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2분기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는 7.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14.2%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죄송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과 신흥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업종이 최고의 성과를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부동산 업종, 그리고 유틸리티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리오프닝 과정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하고 있지만 저희들과 같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다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가치주가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그 2월달 그러니까 2분기에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이 퀄리티 주식은 그 2분기에 그 14.4% 상승을 했고 이게 연초에 14.8% 상승했고 그 2분기에도 10.6% 상승하면서 매우 그 견조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성장주들도 뭐 역시 그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들도 연초 이에 12.4% 상승했는데 2분기에만 그 10.7% 상승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2분기에 상승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상승률을 그 커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퀄리티 주식들이 그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장주도 그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치주에서 그 성장주, 퀄리티 주식으로 지금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업이익이 그 번성함에 따라서 그 수익률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제가 그 개방되고 소비자들이 이연수율을 그 실현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기업이익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익 그 상향 조정 비율이 거의 그 모든 업종에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그 오른쪽 그 막대 그래프가 그 2분기인데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그 예상치가 지금 상당히 그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에서 그 기업이익이 그 주식시장 그 투자 환경을 그 바꾸고 있습니다. 2020년 동안에는 그 MSCI 월드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이익 전망치가 그 예상치가 그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런데 그 MSCI 그 월드 인덱스는 미달러화 기준으로 1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종합 이 월드 인덱스의 그 퍼는 35를 그 기록한 것인데요. 35% 그 상승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주식시장은 그 현재까지 그 기업이 그 전망치는 그 1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주식시장은 12% 상승해냈습니다. 따라서 그 PER의 그 변화는 그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러한 흐름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작년 그 주가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익 증가가 아닌 그 멀티플 그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저금리 혜택을 본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주식시장이 그 하락하는 동안에 투자자들은 그 장기적인 그 성공이 단기적인 그 경제 환경 몰락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이러한 기업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기업 이익에 그 초점을 맞춘 성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주가 상승은 대부분 그 단기 기업 이익 추세와 그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그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정상적인 그 패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쩌기 보면은 그 투자자들에게 그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식시장이 그 작년에 전염병 위기로부터 그 극적으로 부활한 이후에 기업이익 증가율은 그 2020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그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 회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그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 동력과 그 경쟁력 우위를 갖춘 그 기업에서 그 초기 경기 회복세가 그 진정될 때 진정한 그 장기적인 그 현금 흐름을 갖춘 그 기업들을 그 찾아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 정상적인 그 기업이익이 정상적인 그 수준으로 그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경기 사이클을 추적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코로나 위기라는 그 독특한 그 변수가 있었고요. 이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오랫동안 그 이런 부분들이 또 오랫동안 그 산업과 기업이익에 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최근엔 그 인플레이션 그 위협 가능성과 이로 인한 그
통화정책 병문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종에서 그리고 또 많은 업종에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좀 다를까라는 부분들이 의문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경제 흐름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경기 사이클 국면을 파악하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구매 관리자 지표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효과적인 주가 수익률을 판별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지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경기순환 가치주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회복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전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장주는 경제 성장이 성숙할 때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방어주는 경기가 하락 국면에서 성숙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이제 이전하는 국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 주식들은 주식시장에서 스타가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 모든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특성의 일부를 뒤집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증거와는 달리 성장주들은 주요 글로벌 GDP가 침체 국면으로 보였던 전염병 국면에서도 살아났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락다운이라는 이러한 변수가 작용했긴 하는데요. 어쨌든 돋보여야 할 방어주는 또한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PMI 지수 자체는 글로벌 경제 부양을 돕기 위해 취해진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 왜곡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은 2분기에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미국 5월 C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상승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페드나 다른 리서치 연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4%를 상회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수익률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역사적 증거도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고 단기 채권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미 연준이 가까운 장래에 통화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6월에 성장주들의 아웃퍼폼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범위 내에 있어서 장기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의 위협 요인이 됩니다. 물론 점증하는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MSCI 월드 인덱스 펀은 19.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이후 거의 상단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및 신흥시장은 글로벌 주가지수 대비해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적인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때 미국 이외의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회복 국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다음번 회복 국면에서는 퀄리티 주식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든지 간에 퀄리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퀄리티 주식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주식에 대한 정의는 투자 스타일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소 수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주 내에서도 레버리지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주식들이 훌륭한 퀄리티 주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준 이외에
퀄리티 주식은 그 기업의 경쟁 우위라든가 혁신적인 기능 및 그 경영 능력에 의해서 그 정의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좋은 기업 회사는 시간이 그 지나면서 그 아웃퍼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 기업을 찾는 것이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그 만연해 있는 그 불확실성 하에서 장기 불황을 겪은 그 후에 조정 가능성을 그 고려할 때 더욱더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그 전환 시점을 그 포착하려는 이런 그 노력 대신에 다른 유형의 그 주식들에 대한 그 분산 투자를 고려할 때 퀄리티 비중을 좀 더 그 감안하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스타일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퀄리티 주식에 보다 그 집중함으로써 그 세계가 그 점차적으로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경제, 그 정책, 그리고 비즈니스 장애물에 직면할 때 가장 그 탄력적인 수익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그 퀄리티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퀄리티에 대한 그 개별 주식 선정하기가 일반적인 그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중에 퀄리티 관련 그 ETF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퀄리티 ETF의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 더 그 효과적인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어찌 보면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월, 8월 초를 겨냥한 서머랠리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성장주가 강력한 그 상승세를 그 시장을 그 주도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칫 이러한 흐름에 그 빠져 있어서 이후에 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성장주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2분기 그 실적 발표 시즌을 도래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퀄리티에 어떤 주식들이 그 퀄리티에 이가 그 높은 주식들인지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그 퀄리티 팩트에 좀 더 많은 그 초점을 맞추면서 그 최근에 그 상승세 그리고 상승세 이후의 그 주도주 그 조정 국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시장 대응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유튜브를 그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